안녕하세요. 하이제니스의 이음입니다. 어, 오늘은 STM32F407 보드에서 UART 포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코딩하는 데 필요한 디버깅 정보를 출력해보는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언어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코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f 함수 기능을 사용해서 정보를 출력해 보곤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STM32 관련된 임베디드 코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C를 사용하지만은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깅 목적으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intf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printf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 printf를 호출했을 때 실제 전달된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인제 PC에서 출력을 해 보기 위해서는 그 PC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STM32 보드하고 통신을 UART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ART를 통해서 이 printf에 전달된 문자열을 "추적해라."라고 하는 기능을 저희가 구현을 해 줘야 실제로 printf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하는 printf를 UART를 통해서 출력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해당 예제는 제가 만들어서 GitHub에 업로드를 해 드렸고요. UART 예제의 printf라는 예제를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코드는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고, 예, 임포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너럴 일반 모드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워크스페이스에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열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예, 이와 같이 창이 뜨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예, STM32 F407 듀얼캔 RS485, 예, 이와 같은 GitHub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example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example 코드 안에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는 여섯 번째 6번 챕터에 UART 챕터를 열어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죠. printf는 UART를 통해서 printf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예제를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폴더 선택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폴더 이름이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되는데, 그 폴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찾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된 프로젝트를 열면 이와 같이 저희가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코드를 보기에 앞서서 큐브MX 파일을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MX를 통해서 우리가 UART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프로젝트는 이제 설정이 다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설정들을 살펴보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브MX를 지금 열었고요. 큐브MX에서 앞서 설정했던 거하고 기본적인 설정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시스템 코어 쪽에 시스 항목을 보시면은 이쪽에는 제가 디버깅에 시리얼 와이어라고 선택을 해 놨습니다. 시리얼 와이어 말고도 이제 JTAG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시리얼 와이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T링크 V2에서 이제 세 개, 세 개의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죠. 하나는 그 SW 클락이랑 SW, DIO,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이 세 개 포트를 저희가 F407 보드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그
그죠. SW 플러그랑 SW DIO에 붙는 그 SW가 시리얼 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리얼 와이어 S링크를 사용해서 보드하고 PC하고 통신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R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드에서 사용하는 클럭 소스를 의미합니다. 저희 보드에 클럭 소스가 있기 때문에 예, 크리스탈, 세라믹, 리소네이터라고 해서 이제 보드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 클럭이 그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MCU 안에도 내장된 클럭이 있습니다. 근데 MCU 안에 내장된 클럭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MCU 안에 내장된 게 아닌 외부에 있는 클럭을 선택해서 제공할 경우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보드에서는 외부에 있는 클럭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 있는 클럭을 쓰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 있는 클럭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내부에 있는 클럭 같은 경우에는 그 MCU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MCU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뭐 저희가 컴퓨터에서도 일을 많이 시키다 보면은 컴퓨터가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뜨거워지죠. 그거 마찬가지, MCU도 마찬가지입니다. MCU도 저희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MCU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온도가 MCU 내부에 있는 그 클럭 소스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온도 특성이 이제 데이터 시트로 제공이 되는데, 그 클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클럭의 정확도가 내부에 있는 클럭을 쓸 경우에는 약간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외부에서 소스가 제공을 될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클럭 대신 외부에 있는 클럭을 사용하는 거를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커넥티비티 쪽에 예 그 UART 쪽을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UART 쪽을 선택하실 때는 그 모드 단을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예, 동기, 비동기, 그다음에 어 뭐 그쵸. 린이라는 것도 있고 스마트 카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디제이블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비동기 통신 모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어싱크, 언싱크로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능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어 이 기능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게, PC하고 UART를 통해서 디버깅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보드하고 STM32 보드하고 PC하고 그냥 통신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 컨트롤러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보면은 이제 설정 파일입니다. 여기서 다른 설정들은 거의 손대지 않고 기본적인 설정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드 레이트는 115,200을 사용하고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어 대역폭입니다. 그다음에 워드 길이는 8 비트, 그다음에 패리티는 이제 넌으로 했고 스탑 비트는 하나만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본 설정 값이고, 이 값을 기반으로 유아트 쪽에서 사용하는 시리얼 모니터죠. 저희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테라폼을 사용하는데, 시리얼 모니터에서도 이와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테라폼을 사용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설정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보드에서 시리얼 통신을 위해서 UART에 이 설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설정으로 PC 컴퓨터에서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할 때도 이 설정 값을 그대로 똑같이 일치시켜 줘야 된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역폭에 내가 다른 걸 쓰겠다. 예, 충분히 다른 값으로 쓰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값을 쓰시더라도 이제 연결할 PC에서 이제 연결될 시리얼 모니터에도 그 대역폭을 이 수정한 값으로 똑같이 맞춰 줘야 정상적으로
예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예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쪼금 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다른 값들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디버깅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출력하는 예제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유아트를 통해서 저희가 입력하는 예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제가 DMA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유아트를 쓰지만은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죠. 이 기능을 사용해서 유아트에서 좀 더 통신 속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추후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거기까지 다루진 않지만 나중에 저희가 인제 예 실습을 추가적으로 하게 될 때 제가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먼저 추격하는 예제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문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어 예 시스템 코어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설정했던 동일한 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연결 쪽에서 인제 유아트 쪽 연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아트 연결할 때 이 모드는 비동기 모드를 사용하고, 현재는 저희 보드를 기반으로 PC하고 이제 데이터를 예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저희가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BGM을 시켜 놓고요. 이 부분이 인제 기본값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게 뭐 수치적으로 이렇게 이 값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값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값을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수정 없이 이 값들이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기재된 이 값들을 기반으로 시리얼 모니터에도 똑같이 설정을 해서 사용한다. 만약에 설정값이 달라지면은 시리얼 모니터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보드에 있는 유아트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이상한 값이 추적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아무런 값이 추적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동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다른 값들은 물론 뭐 예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디버깅 목적으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설정만 구성하고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보드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PA9번, PA10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보시면은 PA9번과 PA10번이 인제 할당이 되죠. 근데 항상 이 핀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트를 유아트 1번 핀인데 기본적으로 PA9 번, 10 번을 사용하고 저희 보드도 이 핀을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핀을 사용한 거고요. 음 가끔 이 핀이 아니라 다른 핀으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회로도를 보고 그 회로에서 유아트 1 번으로 어떤 핀을 사용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해당 핀이 유아트 1번 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펑션 기능을 제공을 해 주는지 확인하고 해당 핀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핀을 반드시 어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회로도를 보고 내가 사용하는 보드의 회로도가 실제로 PA9 번, PA10 번과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핀에서도 이 유아트 1 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유아트 1 번뿐만이 아니라 뭐 유아트 2 번, 3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제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 핀이 있지만은 회로 구성에 따라서 디폴트 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디폴트 핀이 아닌 다른 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디폴트 핀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핀을 사용할까요? 그거는 회로를 구성함에 따라서 이제 그 칩에서 실제 저희가 이제 라인을 연결하는데 부득이하게 라인을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회선들로 인해서 인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당 핀을 통해서
이제 라인을 이제 연결할 수 없을 때, 그러면은 우회적으로 다른 핀을 사용해서 이제 어 회로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에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또 인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15,200 이라는 값이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지 이렇게 그냥 적어 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값을 사용했는데 이 값 이외에 다른 값들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속으로 디버깅 용도로 사용할 때 고속 유아트라 써 있는데요. 어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15,200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두이노 같은 이제 저속의 MCU를 사용할 때는 9,600 9,600과 115,200 그 사이쯤 되는 대역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9,600, 이제 크게는 115,200을 사용하고, 저희 STM32 계열에서는 이제 최소한으로 115,200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제 UART를 사용하곤 합니다. 디버깅 목적으로는 이제 115,200 기본값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인제 지금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 하드웨어 흐름 제어는 그 CTS, ITS라는 기능을 인제 하드웨어 레벨에서 제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뭐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리는 신호, 그다음에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됐다 알리는 신호. 이 신호 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 제어를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그냥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받는 데이터를 받는 상대 측이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돼 있든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막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는 대로 막 수신하고, 그래서 유아트 자체에서는 별다른 어떤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별다른 제어 기능 없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 손실도 예 실제로 자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뜻하지 않게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인데 뜻하지 않게 데이터가 인제 누락된다거나, 그죠? 그다음에 고속으로 통신할 경우에 이제 어 특정 데이터들이 중간중간 인제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잃어버리면은 데이터를 뭐 다시 발송한다거나, 아니면은 오류를 체크해 가지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작업들을 UART에서 별도로 수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어렵지만 뭐 구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아트 규약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개발 보드하고 PC하고 연결을 직접 해 가지고 이제 짧은 거리 안에서, 뭐 길어야 1 미터, 짧으면 한 30 센티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짧은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하고 통신을 할 때는 하드웨어 컨트롤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뭐 데이터 손실이나 그런 걸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디버깅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 실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한데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유압수를 통해서 실제 먼 거리에 있는 센서하고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보드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뭐 10 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통신하는 데서 중요한 데이터예요. 데이터 인제 센서에서 보내는 데이터가 손실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일 경우에는 그냥 유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인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 완전히 인제 보호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흐름 제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이제 CTS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측이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는 이 신호를 받으면은 그때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 측에서 이제 보내는 측에서도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됐을 때 신호를 먼저 보낸 다음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러한 이제 흐름 제어를 하는 기능을 별도로 추가를 해 줘서 UART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장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서 UART도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복잡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굉장히 장거리에 센서하고 보드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니면은 UART를 기반으로 MCU 간에 어 멀리 떨어져 있는 MCU 간에 서로 통신을 하는데 데이터 소식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카디오 흐름 제어 기능을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UART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은 예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보시면 지금 통신 어 실제로 저희가 인제 RS232 잭인데 여기서 통신 핀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핀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죠. 간단하게 그냥 통신 이제 디버깅 용도로 저희는 사용할 수 있게 보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의 이제 CTS나 RTS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통신을 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제 클럭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저희가 인제 최대 주파수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똑같이 설정을 클럭 주파수를 설정하고, 예 어 168 메가헤르츠로 이제 설정하고, 외부 플러그를 사용하게 설정한 다음에 그대로 다른 구성은 손대지 않고 이렇게 앞서 설정했던 구성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드 생성기를 통해서 예 코드 제너레이터를 실행해서, 제가 큐브 아이디에서는 이쪽을 보시면 예 프로젝트 하위에 제너레이터 리포트가 있죠. 이 제너레이터 리포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설정한 지금 코드가 제대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 코드 제너레이터를 실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코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코어 쪽의 소스, 여기서 메인 쪽 코드를 보시면 예 이와 같이 코드가 이제 큐브 MX가 생성한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한 코드를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일단 printf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printf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stdio 헤더 파일을 이 유저 코드 begin include 안에다가 호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스탠더드 코드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다음에는 예 저희가 printf를 호출을 하게 되면, 먼저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printf를 인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인제 그 스튜디오 헤더 파일을 없어도 빌드는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없이, 헤더 파일 없이 빌드를 하게 되면은 printf를 사용할 때마다 인제 경고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 내용도 천천히 읽어 보시면은 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printf 펑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암묵적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있지 않은데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고가 떴다. 혹시 그 인제 친절하게 얘기도 해 주네요. "혹시 이 헤더 파일을 사용하는 거냐? 그러면 include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용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안내해 준 대로 어 stdio 헤더 파일을 이렇게 include를 했습니다. 다음에 빌드 지금 전 컨트롤 B 단축키를 눌러서 빌드를 하고 있고, 그대로 컨트롤 B를 눌러서 빌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래서 컨트롤 B 단축키 눌러서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서 빌드 O를 눌러서도 빌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처음 빌드를 하실 때는 빌드 클린을 먼저 실행을 하시고, 클린 프로젝트를 먼저 실행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빌드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빌드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예 기존에 있던 빌드 내용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빌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게 빌드가 수행이 됩니다. 이게 실제 빌드를 할 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그 밑에 인제 세부적인 경로들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기존에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빌드 클린을 수행하신 다음에 다시 인제 빌드를 하시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이 어 이 경로들이 아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찾지 못하고 아니면은 다른 경로에 있는 그러니까 파일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빌드 클린을 하시고 빌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printf를 쓰고 헤더 파일을 집어넣고 언더바라이트 함수는 제가 뒤쪽에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제가 printf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그냥 간단하게 문자열만 제가 집어넣어 놨고요. printf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복문 안에서도 printf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값이 출력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예 printf를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딜레이 함수를 넣어서 이게 while문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자주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5초 정도 지연 시간을 줬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작성한 코드고요. 그럼 printf를 넣었으니까 인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printf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인제 C 프로그램 할 때는 바로 printf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음 STM32 보드에서 printf를 사용하시려면은 printf가 실제로 호출하는 함수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printf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호출되는 함수는 그 시스템 펑션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 펑션이 뭔지 좀 소개를 해 드리면은 예 여기 syscall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 보시면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큐브MS를 시행했을 때 생성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일 안에는 시스템과 관련된 함수들이 사전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쪽을 보시면은 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 목록인데요. 쭉 목록을 살펴보시면 어 보시면 kill 인제 프로세스를 죽이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종료하는 거 exit 그다음에 read, write 이게 인제 저희가 어 그 뭐죠? 파일을 읽고 쓸 때 사용하는 read 함수, write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rintf 펑션은 이 언더바 write 함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클로즈도 있고 뭐 seek 그 특정 위치를 찾는 펑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함수들 오픈, 클로즈, 뭐 리드, 라이트 이런 펑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펑션들이 뭐냐면은 저희가 C에서 실제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제 그 C 언어가 실행되고 있는 그 환경, 뭐 운영 체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환경에서 제공해 주는 실 실제 함수들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적용해 주는 이 함수들은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은 다 다르게 기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printf로 호출한다 하더라도 리눅스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 함수 이름은 언더바 라이트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윈도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MCU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 printf를 사용하면 뭐가 되냐면은 printf 자체에서 문자열을 직접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printf 함수는 C에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바로 시스템 쪽에 있는 예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호출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언더바 라이트 함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 리눅스에도 언더바 라이트가 그 OS 단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에도 언더바 라이트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더바 라이트 함수 통해서 어떻게 출력해 줄지는 이제 각각의 운영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실제 세부적인 부분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C에서는 printf를 호출하면 그걸 운영체제 쪽에 있는 시스템 쪽에 있는 라이트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 함수를 우리가 다시 재정의함으로써 print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재정의를 해 주게 됩니다. 이 함수를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이름만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보던 함수 이름 형태죠. 다만 유형이 있고 함수 이름이 있고 입력으로 들어오는 입력 변수들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앞에 좀 생소한 이름이 추가되어 있네요. attribute 속성이라는 뜻이고 근데 wea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weak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어 만약에 이와 똑같은 이름으로 어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 정의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해당 내용 그러니까 위크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를 재정의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덮어 쓴 거를 허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름으로 만든 함수가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은 무시하고 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새로 생성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다가 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편의상 메인 쪽에 가져가서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메인 쪽에서 하단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예 여기 나와 있죠. 이쪽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펑션은 실제 처음부터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앞서 시스콜에서 실제 복사하다가 그대로 다시 재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시스콜 함수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앞에 attribute는 이제 속성, weak 속성은 이제 제거하고 이렇게 함수를 복사한 다음에 메인 쪽에서 어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제가 추가한 거죠. 추가를 한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다 바꿔 줬습니다. 제가 지금 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이제 설정들 그러니까 입력으로 printf가 호출되면은 C에서 호출되면은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호출해 줄 때 printf가 전달해 주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 안에 printf에 있는 문자열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이 ptr이라는 거에서 이제 캐릭터 타입이죠. 캐릭터 포인터인데 여기에 실제 문자열이 인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포인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문자열이 들어있는 메모리 위치가 인제 전달이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문자열의 길이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포인터는 타입 정보만 있지 그 안에 문자열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문자열의 길이를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열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다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값을 기반으로 저희는 UART를 사용해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인제 정의를 해준 겁니다. UART에서는 지금 인제 printf가 호출됐고 언더바 라이트 함수 인제 printf 함수를 통해서 언더바 라이트 함수가 호출되면은 어 할 라이브러리 UART의 할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 이제 할 UART에서 예 할 UART하고 다 인제 예 제공해 주는 함수들을 보시면은 할 UART 인제 어버트부터 해서 DMA 그다음에 예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리시브, 트랜스밋 여러 가지 함수가 제공해 주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중에 이제 전송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드에서 PC 단으로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출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밋을 해보시면은 트랜스밋이 실제로 세 가지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폴링 타입,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전송 타입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DMA 타입도 있죠. 어, 다이렉트 어세스 메모리를 사용해서 전송하는 타입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터럽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타입으로 이제 UART 내용을 전송하는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 그중에 저희는 이제 폴링 타입으로 사용하는 통신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보시면 아시지만 실제 정의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한 이제 UART 인스턴스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성된 인스턴스가 뭔지 확인해 보시려면은 이제 USART, 이것도 큐브MX가 생성된 건데,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예, 여기 제일 상단에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이제 어, 이 HUR, UART1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HUART1을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실제 인- 이미 그 UART 쪽에서 생성되어 있는 거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되어 있는 이 UART를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는 이미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UART를 통해서 생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생성되어 있는 거를 지금 다른 파일이지 않습니까? UART C 파일이 아니라 메인 파일에서 이제 이미 생성되어 있는 인스턴스, UART에서 생성된 인스턴스를 사용하면은 상단에 올라가서 음, 예, UART1을 참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있으면 이 값을 가져다가 메인 단에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함수 디파인 매크로, 예, 익스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헤더 파일을 저희가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을 보시면은 헤더 파일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턴, 지금 어, 생성되어 있는 HURT1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에서 이 헤더 파일을 가져오면은 가져온 것만으로도 이제 이 내용이 추가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을 저렇게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헤더 파일을 가져오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인스턴스를 익스턴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져오셔서 지금은 헤더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우도록 하고요. 헤더 파일로 익스턴을 통해서 가져온 이제 HURT1 인스턴스를 여기서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P 데이터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위에서 앞서 전달받은 이제 문자열이 들어있는 포인터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포인터를 전달하면 되는데, 타입이 좀 다르죠. UART 포인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 타입 형변화만 고려해 주면, 저희는 캐릭터 타입으로 받았는데 이쪽이 데이터 타입이 그러네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만 내가 명시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PTR 데이터 이제 포인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캐릭터 타입이 아니라 이제 언사이드 인트 파이프트 타입으로 인제 내가 형변환을 하겠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이즈에 대한 거는 저희 길이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도 정수일 겁니다. 음. 사이즈도 같은 정수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길이 값을 전달을 해 줬고요.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인제 최대 지연 시간 그러니까 유아트를 통해서 해당 문자를 인제 해당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최대 예 그 기다리는 시간 최대한으로 그 시간은 지금은 50ms/s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설정했던 이 값들이 아래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예. 직접 작성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C 언어에서 우리가 printf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 인제 printf 안에서 언더바 라이트라고 하는 시스템 펑션을 호출했는데 이제 그 호출되는 시스템 펑션 안에서 우리가 UART를 통해서 그다음 printf에서 전달해 주는 문자열과 문자열의 길이 값을 이제 UART 통신에 그대로 전달을 해 줬죠.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 위치하고 문자열 개수, 그다음에 최대 지연 시간. 그리고 실제로 통신할 인스턴스, UART 인스턴스를 이제 참조할 수 있게 이렇게 지정해 줘서 팔에 있는 UART 트랜스밋 함수를 통해서 인제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printf를 호출하게 되면은 인제 UART 통신으로 printf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이제 통신을 통해서 그 값들이 출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 그리고 저희가 함수를 추가했기 때문에 예 이 함수 원형을 인제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함수 원형을 선언을 할 때 여기 요렇게 예 예 함수 원형을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붙여 넣어 주시면은 이제 메인 안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든 이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직접 호출하지는 않지만 예 printf 함수가 인제 이 함수를 찾을 수 있게 함수 원형을 어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제 빌드를 다시 한번 수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터미널을 디버깅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디버깅을 지금 수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예 초기화 이 부분에서 인제 딱 멈추게 됩니다. 디버깅을 하면 정상적으로 디버깅이 되면은 할 인위에서 멈춰 있는데 자 이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예 테라텀을 이렇게 여신 다음에 테라텀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이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연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 우측에 보시면은 RS232 케이블 USB to RS232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USB를 인제 PC 쪽에다가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USB를 통해서 이제 RS232 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지금 카메라가 멈췄는데 제가 카메라를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RS232 쪽에 USB to RS232 케이블 연결을 하시고요. 다음에 터미널을 연결하시면은 RS232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USB 시리얼 포트를 찾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시리얼 포트를 선택하시고 이게 그 USB to RS232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이제 보이게 되는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하신 다음에 지금 연결하면은 이제 연결은 됐지만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는 않네요. 여기서 이제 디버깅 멈춰 있는 디버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즘을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예, 바로 문자열이 출력되고 여기는 이제 Y 구문 안에 있기 때문에 5초마다 제가 출력되게끔 만들어 놨죠.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음,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유아트를 사용해서 디버거 정보를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유아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최소한 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 드렸고 나중에는 유아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입력값도 받아서 출력하는 것들도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네, 프린트 F를 통해서 디버깅 할 수 있도록 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 이 흐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F를 사용하고 있고 프린트 F를 사용하면은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아, 야, 이게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놨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USB to RS232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신 다음에 터미널을 여셔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 RS232 USB to RS232 케이블에서 혹시 CH430 같은 음 프로그램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별도로 예 하시면은 예 한 번만 설치를 하시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해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탭을 연결하면은 추적 내용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프린트F를 C에서 저희가 디버깅 목적으로 프린트F를 사용하는데 프린트F는 이제 언더바 라이트 함수로 호출을 해 줍니다. 언더바 라이트 함수는 이제 시스템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이름으로 동일한 함수 이름을 시스템마다 다 제공해 주지만 그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OS 환경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도 이제 사용하는 MCU 보드 같은 경우도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다만 C 언어에서 이제 프린트 F 함수를 호출하면은 시스템 쪽에 있는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호출하고 그러면 언더바 라이트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UART를 통해서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제 high UART transmit 함수를 그 안에 정의를 해주시면은 C에서 프린트 F를 호출했을 때 우리가 UART를 통해서 그 프린트 F의 정의 이제 우리가 작성한 문자열을 출력하게끔 만들 수 있다가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RS485를 사용해서 추적하는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